우리가 파는 거,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우리가 파는 것은 영업관리라는 목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의 가치를 파는 사람이다. 이때 말하는 것과 파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판매하는가? 이 질문을 바탕으로 영업이라는 업을 재정의해보자. 우리는 무엇을 판매하는가? 자동차, 보험, 부동산, IT 솔루션, 제약 제품, 의료기기, 세무 서비스, 다양한 답변들이 예상이 된다. 하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영업 담당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말하기의 관점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가치를 판매한다는 것은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은 바로 고객이 얻게 되는 가치이다.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비즈니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려는 사람이 있는 곳에 비즈니스도 존재할 수가 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몇 시간을 달려도 도로에 주유소가 없다면 중간에 차가 멈춰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곳곳에 주유소라는 비즈니스가 존재한다. 데이트 상대에게 오늘은 정말 특별히 잘 보이고 싶은데 자기 모습이 못마땅하다면 이 사람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액세서리와 화장품, 의류 비즈니스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 서비스, 솔루션 혹은 가격 할인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판매한다. 고객이 사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반대 입장으로 다시 질문해 보겠다. 그렇다면 과연 고객은 무엇을 사는가?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예전에는 별로 인기가 없던 한 친구가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다고 하자. 이 친구는 왜 굳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일까? 단순히 출퇴근을 위해서? 만약 그렇다면 택시를 타도 된다. 이 친구는 그냥 자동차를 산 것이 아니라 타인의 부러운 시선, 그 스스로에게 대한 만족감,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느낌의 비싼 돈을 지불한 것이다. 고급 화장품 세트를 구매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사람은 화장품을 산 것이 아니다. 친구보다 더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싶은 욕구에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보통 B2B 세일즈 상황에서 구매 담당자는 항상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제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 협상이 들어가는 것은 영업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다. 그런데 필자는 어느 날 엉뚱한 상상을 해봤다. 이 사람은 자기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을 아끼려고 할까? 어차피 회사 비용인데 그 돈을 아낀다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견적을 꺾으려고 하는 걸까? 구매 담당자는 그 절감한 비용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일을 잘한다는 효능감을 원하는 것이다. 혹시 모를 감사에 대비하고 싶은 마음에 안정감을 사는 것이기도 하다. 협상에서 승리했다는 성취감을 원하기도 한다. 아니면 조직에서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좋겠다. 이렇듯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구매자는 효능과 가치를 사기 원하고 판매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팔기 원하니 서로 박자가 엇날 수밖에 없다. 고객은 그들이 가진 문제의 해결에서 오는 만족감을 구매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객 역시 스스로 자신이 구매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서 효능감을 얻고 싶어서다.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어서,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고객이 먼저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적절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구매자의 진정한 욕구를 찾아내고 해석하고 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유능한 영업 담당자의 기술이다. 영업 담당자는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솔루션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데 영업 관리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파는 것이 무엇이며
고객이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이 구매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려주는 것이 가치를 판매하는 영업관리자의 접근법이다. 우리가 파는 것, 고객이 사는 것. 영업 담당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쪽에서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쭉 나열해서 적는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고객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 자동차라면 고객이 자부심이나 안전 체면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파는 것이 기계 설비라면 고객은 사용의 편리함, 안전사고의 예방, 비용 절감, 생산 단가 절감, 시간당 생산성 향상 등을 구매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고객이 구매하는 가치이다. 제품의 라인업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품별로, 고객별로 각각 다른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맞는 답이 다른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을 외워서 고객에게 설명하라는 뜻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의 전환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 이 제품을 팔 수 있을까?가 아닌 고객은 왜 이 제품을 사야 하는가? 이다. 왜 사야 하는가? 왜 고객은 이것을 해야 되나? 핵심이라는 거지.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영업에 있어서 데일 카네기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원칙 중에 하나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는 것과 고객이 사는 것을 대비시키는 연습은 이러한 관점을 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고객이 왜 이것을 사야 할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를 하다가 보면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 그 결과 영업 담당자가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영업 담당자가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할수록 코칭하는 것은 영업 담당자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때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파는가?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품 교육의 기본이다. 제품 교육의 4가지 필수 요소는 FBA. 자, F, 팩트와 베니피트, 이익이다.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다. 적용. FBA. 제품의 가치를 전파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영업관리자가 갖춰야 할 스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먼저 제품이 가진 특성을 고객에게 설명할 때 사실과 이익을 제대로 정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먼저 사실이다. 사실은 주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가장 쉽다. 우리 회사 제품은 안전합니다. 이것은 사실인가? 주장인가? 우리 솔루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가? 주장인가? 이 두 문장은 주장에 해당한다. 물론 우리가 타사 제품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품질이 좋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관점에서 주장이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다. 주장은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다. 이에 반해서 사실은 담백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표현이 된다. 이 브랜드는 분당 60명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표현이다. 이 제품은 ISO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의외로 많은 영업 담당자들이 사실과 주장을 제대로 구분해서 활용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자사 솔루션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사실을 파악하고 그것이 고객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조리 있게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영업 담당자들과 솔루션에 대한 사실을 나열하는 테스트를 해보기 바란다. 아니면 영업 교육 시에 제품에 대한 사실을 관리자가 먼저 최대한 많이 나열해보고
이것이 적합한 표현인지 검증해 본 후에 영업 담당자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도 좋다. 두 번째,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익은 앞서 언급한 사실이 고객에게 주는 일반적인 혜택을 말한다. 신뢰할 수 있다. 안심할 수가 있다.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 사용이 편리하다. 가볍게 휴대할 수가 있다. 높은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다 등이 이익에 해당한다. 사실과 이익을 연결해서 표현하면 제품의 특장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적용이다. 이 부분은 의외로 영업 교육에서조차 잘 언급되지 않는다. 적용은 언급한 사실과 이익이 특정 고객의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이 일반적인 효용이라면 적용은 그 사람의 맞춤형 이익이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적용을 말할 수가 있다. 저희 IT 솔루션은 매일 아침 자동으로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편리하게 전날의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이다. 과장님께서 아침마다 부서에 보낼 자료가 많아서 번거롭다고 하셨는데 모니터만 열면 자동으로 보고서가 생성되어 있으니 여유 있게 커피 한잔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고 쉽게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적용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다. 사실 이 최신 차량은 앞차와 간격이 70cm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정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익은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적용은 사장님께서는 저녁에 약속도 많으신 편이니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시다 보면 깜짝 졸음운전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접촉사고로 나면 중요한 일정에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매우 유용한 기능이지요. 적용 문구는 사실에 따른 이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말이자 특정한 고객의 상황이 반영되는 표현이다. 이익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다. 적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고객의 상황, 맥락, 필요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 상황에서 질문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효용은 다를 수가 있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고객에게 이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파악했다면 그것을 적용 문구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만약에 영업 담당자가 제품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거나 솔루션을 제안하고 설명해야 하는 미팅을 앞둔 상황이라면 적절한 적용 문구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고객이 이 제품과 솔루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그 이익을 얻고 있는 장면을 하나만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라. 이런 질문에 영업 담당자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 사실 이익 적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인간은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언어에 반응한다. 효율성이 높다라고만 하면 잘 와닿지 않는다. 급박하게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바로 다음날이라도 납기를 맞추어서 아침 시간에는 제품 포장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이 훨씬 더 감각적으로 와닿는 법이다. 이러한 시각적인 표현은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더군다나 그것이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문제가 있는 곳에 비즈니스가 존재한다. 적용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말이다. 적용 문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업 관리자는 담당자에게 고객에게 사실 이익 적용을 어떻게 설명한 걸까요? 하는 질문을 자주 해야 한다. 그래서 담당자가 꼭 대답을 준비되어야 할 질문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갖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업 담당자에게는 그러한 관점에서 사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습관이 형성이 된다. 증거의 활용 DFEATS defeat
증거의 활용. 솔루션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증거이다. 사실 이 적용을 잘 설명한 후에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데몬스트레이션, 시연. 가능하다면 제품을 실제로 시연해보는 것이다. 유행어 제품은 쉽게 시연할 수가 있다. 자동차 판매원은 고객에게 시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영어 학원에서는 짧은 시연 강의를 하거나 동영상 강좌를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 이 시연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새로 출시된 노트북이 얇고 가볍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수리봉투에서 노트북을 꺼내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는 멋진 모습이다. 이그젠플. 다른 고객들의 활용 사례는 임상실험 결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는 유사한 니즈를 가진 고객이 처음에 고민하던 것을 말하고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를 짧고 간결한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그젠플, 예시, 팩트, 사실. 또 다른 몇 가지 사실들을 언급하는 것도 증거이다. 그래서 이 제품은 작년에 10만 대 넘게 판매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첨언하는 것도 의미 있는 증거 자료가 된다. 이그지빗 전시자료, 빛, 의형이나 사진,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애널로지, 비유,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다. 기존 서비스가 4차선 도로라면 이 통신 서비스는 8차선 도로를 2개 더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말보다도 훨씬 더 감각적으로 다가온다. 추천사, 테스티모니얼. 다른 고객의 추천사 및 후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추천사. 통계자료, 스타티스틱스. 신문기사나 학술 논문을 참조하면 제품의 가치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증거 종류들은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디피치라고 요약된다. 디피치, 영어로 무엇을 제압하다, 말소시키다. 에비던스, 디피치, 다우트, 의심을 없앤다. 증거는 영업관리자는 좋은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제품과 솔루션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영업 담당자가 인식하고 그것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있어서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이익, 적용,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교육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감 때문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기만이다. 진정성 없는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차별성에 대한 이해, 고객이 구매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사실, 이익, 적용, 증거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영업의 진정한 책임감, 이 바로 여기에 기초해야 한다.